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원가회계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을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가는 어떠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좀 더 유식한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소비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화 같은 경우는 밑에 보이는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말하고요. 용역은 어떠한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들어간 돈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원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원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원가,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 자동차의 재료가 되겠죠. 그런데 재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유리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은 램프도 필요할 거고 밤에 어두울 때 비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타이어도 필요할 건데 이 유리는 30만원, 램프는 5만원, 타이어는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의 원가는 45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료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 이것도 당연히 원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발생하는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빌려서 사용한다. 그럼 임차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는 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제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가 제조 원가냐? 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과 관련된 원가로 재료비라든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공장 임차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냥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죠. 자, 바로 밑에서 비교하면은 자, 근로자에 대한 급여 또는 임금은 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판매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임금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 거죠. 자, 판매사원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아니니까 우리는 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그냥 임차료가 아니라 공장의 임차료 같은 것들을 제조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면에 비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는 원가로 자동차의 광고 비용. 자, 광고라는 활동은 필요하지만 어떠한 것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제조 원가가 아니라 비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사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도 생산 활동과 관련이 된 게 아니라 판매 활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아니라 비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본사 임차료 같은 경우, 자, 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뭐 경영 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가 아니라 비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원가는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 또는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가 회계에서 말하는 원가, 우리한테 필요한 원가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다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조 원가만 말하는 것일까요? 자, 당연히 제조 원가만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제품의 원가로 계산하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비제조 원가 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원가라고 해놓고 또 괄호 열고 비용이라고 해놨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원가와 비용이라는 게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가는 자,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고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둘은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공통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영업활동,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원가회계니까 원가회계에서는 발생하는 원가를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원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재료비 같은 거는 재료비가 아니라 재료 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니까 이 비용이라는 것은 원가 회계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재무 회계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자,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회계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와 비용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조금은 다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가와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매직 사원의 급여부터 한번 볼게요. 자, 판매직 사원의 급여는 제조 원가였나요? 비제조 원가였나요? 이것은 비제조 원가였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었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운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발생한 비용은 결산 시에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마감을 합니다. 0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하면서 단기 발생한 비용은 모조리 전부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만약 생산직 사원의 임금 200만 원. 자, 이것은 제조 원가였는데 이것을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면은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집계가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그냥 비용으로 돼서 손익계정으로 대체돼서 마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재료 원가 100만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임금 200만원이 들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제조 원가는 300만원이고 이것을 5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은 200만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 원가는 원가에 포함을 시켰는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원가로 포함하지 않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총 제조 원가는 재료 원가만 100만원으로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200만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30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이 제품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원가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도 발생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조 원가로 발생을 했지만 비용 처리를 하게 돼버리면은 원가 집계가 되지 않아서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원가라는 것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원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직 사원에 대한 임금이 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직 사원에 대한 임금은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고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계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가 대상에 집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원가 대상이라는 것은
원가가 집계돼서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측정되어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 원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3가지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원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이 원가 대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인데 원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조금씩 구체화 될 거니까 처음에 잘 모르겠다 싶더라도 요거 하나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조금 개념이 잡히실 거니까 일단 지금은 원가가 발생하면은 원가 대상이라는 것에 집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집계된 원가는 제품의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돈을 쓴 거예요. 그죠? 돈을 쓴 건데 우리는 돈을 쓴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었다. 즉 하나의 자산이 생겼다라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결산시 손익계정에 대체해서 마감하고 끝낸다고 했는데 원가라는 것은 자산으로서 계속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소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품이 판매가 된다면은 이때 비용으로 전환되어서 소멸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내용이 추상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재료 원가가 지금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 들어가서 총 제조 원가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금액들은 우리 자동차라는 원가 대상에 집계가 되어서 이 자동차가 얼마에 생산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우리가 하나의 원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계된 금액은 총 300만원이니까 이 금액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미소멸 원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5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했으면 우리는 총 수익이 500만원이고 자, 이 500을 벌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 총 원가가 얼마냐면은 이 물건의 제조 원가 300만원이죠. 그래서 순이익이 200만원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300만원이라는 총 원가입니다. 자, 위에서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제조 원가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미소멸 원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했으니까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제 비용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물건이 팔렸을 때.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이때 원가 300만원을 무엇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이것을 소멸시킨다, 미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가가 발생하면은 처음에는 자산으로 남겨놓고 있다가 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비용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총 3대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 들어간 총 원가는 9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대를 팔았습니다. 하나에 500만원씩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총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1000만원이겠죠? 500만원씩 2대 판 거니까. 두 번째 총 원가. 총 원가 얼마가 될까요? 자, 900만원을 전부 다 원가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은 이 900만원이라는 원가는 세대에 대한 원가인 건데 내가 1000만원을 벌기 위해 들어간 원가는 세대가 아니라 2대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 즉 미소멸 원가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어져야 될 원가는 총 몇 개? 이렇게 2대. 팔린 2대만 원가로서 소멸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원가는 600만원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 4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자동차는 소멸 원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자동차는 미소멸 원가로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 원가라는 것과 비제조 원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조 원가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일단 원가의 집계가 되고 나서 팔리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된다. 즉 미소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소멸 원가라는 것 있었죠. 이거는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해서 이제 소멸되어야 되는 원가. 우리가 이것은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순간 비용 처리가 되면서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제조 원가는 애초에 단기 비용 처리하고 끝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되는 원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고 소멸이 되면 얘는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낭비된 부분이다 라고 치면은 이것은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손실은 뭐다? 제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지만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지 못한 낭비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그리고 원가와 비용 이런 것들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조금 있었는데 영상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충분한 복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